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법 규범에 대하여 공부하였는데요. 오늘은 문제를 통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46쪽입니다. 146쪽 생각 다지기. 다음은 여러 가지 법 규범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에 맞는 법 규범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보기에 보시면 법률이 있고 명령, 조례, 규칙이라는 법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설명을 읽고 해당하는 규범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대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법규범이다.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법규범으로서 국회의 의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명령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명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명령은 국무총리령이라고 합니다. 다음 2번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 의결이 꼭 필요하고 대통령이 서명도 해야 하고 사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공포함으로써 여기서 공포라는 것은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 국민에게 꼭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 규범이다. 굉장히 중요한 법이란 얘기죠. 국회 의결도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서명도 해야 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지만이 성립할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은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입니다.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법 규범이 법률 안에 다 들어있죠. 이것을 어겼을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강제성도 있고 제재도 받게 되고 그러니 아주 중요한 규범이 법률입니다. 다음 3번. 자치단체가 여기서 자치단체라고 하면 우리 부천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기도청이 될 수도 있고 부천시청이 될 수도 있겠죠.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여기서 지방의회라는 것은 경기도의회 또는 부천시의회가 되겠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이 필요하고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규범이다.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법 또는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법 무엇일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다음 4번. 이번에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 경기도라면 경기도지사가 되겠고 부천시라면 부천시장님이 되겠죠.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 규범이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나 부천시장님이 정할 수 있는 법 규범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 규범이 있었는데요. 이 법 규범 중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본 법률이 있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규범이라고 했어요. 법률. 법률 아래에 명령이 있고 명령의 아래에 조례가 있고
조례 아래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여기서는 제일 상위의 법이죠. 그런데 법률 위에 더 상위의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최상위의 법이 뭐가 있죠?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가 들어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어서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법 규범도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고 그 아래에 법률이 있고 그 아래에 명령, 그 아래에 조례, 제일 마지막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147쪽 페이지 147쪽입니다. 정리콕콕 앞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 규범은 사회 규범 중 하나로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력이 뒷받침되는 규범이다. 네, 아주 엄격한 강제력이 뒷받침이 되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응하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법 규범이다. 법이 강제력이 있는 것에 반해서 도덕이나 관습이나 종교의 종교에서 정하는 규범들은 강제력은 없죠. 강제력은 없고 비난을 받거나 또는 내가 스스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게는 되겠죠. 그래서 법 규범이 강제력이 있다면 관습이나 도덕이나 종교는 그런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음 2번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의 법이죠.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며 어떤 최고다 이 말이에요. 어떤이 되는 법 규범으로서 국가 운영에 대한 기본 원리, 대한민국은 어떤 원리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담고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 운영에 대한 기본 원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뭐 이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고 자유권이 있고 그리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 평등권이 보장이 되어 있죠.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것이 우리나라 최상위의 법인 헌법입니다. 그 다음 헌법 아래에 이제 법률이 있는 거죠. 헌법 아래에 법률. 일반적으로 그냥 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법률은 법과 같은 말로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도 해야죠. 사인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립하는 법 규범이다. 아주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법률. 다음, 법률 아래에 명령이 있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국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법 규범이다. 그러면 명령은 그것을 정하는 주체에 따라서 누가 정하는가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한다면 대통령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명령을 내린다면 국무총리령이 되겠죠. 이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죠. 경기도청이나 부천시청 같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도 있고 규칙이 있다. 부천시청에서 만드는 규범이라면 조례, 그 다음에 규칙은 부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만들 수 있는 게 규칙이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 수 있는 것은 규칙입니다.
다음 6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법. 사회법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 사회법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사회법을 통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배운 법 규범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148쪽을 한번 펴주세요. 네, 148쪽의 생각 넓히기. 성인 문해 교육의 법적인 근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성인 문해 교육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문해 교육의 법적인 근거, 법으로 보장을 해 놓았죠. 그러면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법 39조에 문해교육의 실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독 능력, 문해교육이죠. 이거 외에도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나 또는 부천시청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교육감이 되겠죠. 경기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경기도가 되겠죠.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교육감이 되겠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 헤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 헤드 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이 이런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국가나 경기도나 부천시청은 제2항에 따라, 위에 있는 2항이죠. 여기가 지금 3항이니까 2항에 따른 문자헤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이죠.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을 대준다는 거죠. 비용을 대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당당한 권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9쪽의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지역의 지방법원을 방문해서 지방법원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의 지방법원은 어디 있나요? 상동에 가면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인천지방법원이에요. 인천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부천이 있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그런데 부천에 있기 때문에 부천지원이라고 합니다. 부천지원이 상동에 있어요. 그 지방법원을 한번 방문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예, 첫 번째, 지역 지방법원 누리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누리집에 접속해서 견학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누리집에 들어가면, 지방법원 누리집에 들어가면 소통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메뉴 안에 견학 신청을 눌러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지방법원이 하는 일을 알아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알아본다. 내가 왜 그곳에 가서 방문해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유를 알아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하는 절차. 아무 때나 찾아가서 아무 곳이나 문을 벌컥벌컥 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자의 연락처 등을 미리 알아두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는 안내자의 안내를 꼭 받아야 하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지방법원의 구조, 그 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역사, 언제부터 생겨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지 그 다음에 지방법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지방법원에서 체험을 해본다. 지역지방법원에서는 재판하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그 재판을 할 때 3번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3심 제도라고 하는데요. 지방법원에서는 제일 첫 번째, 제1심 재판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심 첫 번째 재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2심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재판할 수 있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죠. 3심. 세 번째 재판. 그러면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1심은. 그럼 우리는 부천 지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내가 억울해서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은 6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서울, 경기,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강원도까지 서울 지방법원으로, 고등법원이죠.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이렇게 6군데가 있어요. 고등법원. 2심에서도 내가 억울해요.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죠. 3심은 서울에만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서울에만 있죠. 여러분 뉴스에서 대법원장 이러면서 많이 보셨죠. 대법원은 한 곳입니다. 서울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은 3번까지 할 수 있다. 우리 지방법원은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1심 지방법원이다. 그러면 지방법원을 방문을 해서 관련 일을 하시는 분에게 인터뷰도 해볼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 지방법원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는지. 세 번째,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의 판결이 제1심이라고 했죠. 첫 번째 재판이에요. 여기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안내를 해주겠죠. 제2심 재판법원인 고등법원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지방법원을 방문해서 지방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6단은 정보화와 세계화에서는 이제 지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지리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